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주는 가족의 집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여.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메아리 쳤고 어머니의 눈물조차 그를 향한 원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게이라는 이유로 25에 그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채 가슴에 피투성이 상처를 안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졌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숨을 죽이고 살았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일까? 왜 이 몸이? 이 마음이 죄가 된 걸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등을 따갑게 찔렀다. 저 녀석. 이상한 소문이,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치면 민주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연인 후보는 그의 비밀을 알자마자 등을 돌렸다. 미안해. 난 그런 거 못해. 또 하나의 문이 닫혔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29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 카페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작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빌려 혼자 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그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어느 가을 저녁, 우연히 만난 지훈이 그의 삶에 스며들었다. 지훈은 같은 동네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부드러운 남자였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다. 요즘 세상이 변하는 게 느껴지나? 지훈의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변한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은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지훈의 손길은 민준에게 익힌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이었다. 진짜 사랑.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 폭풍이 몰아쳤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가졌어. 지훈의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소리쳤다. 지훈은 가족의 압박에 지쳐 민준을 떠났다. 미안해. 민준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갈랐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상처받아 병원에 실려갈 만큼 무너졌다. 의사의 말, 우울증입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누가 그를 도와줄까? 세상이 그를 거부한 지 오래였다. 회복의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상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LGBT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작은 모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눈물이 흘렀고 주변 사람들의 박수가 그를 감쌌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내 삶에 목적이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어느 날 직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카페 손님 중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아가야. 삼촌이 여기 있어. 아이의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익힌 무언가가 되살아났다. 따뜻함, 보호 본능,
그 여성은 감사하며 말했다. 당신처럼 아이를 잘 안아주는 사람 드물어요. 혹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제안은 그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민주는 센터에 지원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해요. 제 삶이 그들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면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중요하죠.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그는 자원봉사자로 시작했다. 센터는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로 버려진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첫째 날, 그는 새 아이를 만났다. 가장 큰 아이, 10살의 준호는 눈빛이 차가웠다. 왜 또 새로운 삼촌이 왔어? 어차피 곧 갈 테지. 준호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버림받은 아이, 작은 아이. 5살의 수연은 항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약물 중독으로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 엄마, 언제 올까? 수연의 속삭임에 민주는 무릎 꿇고 앉아 말했다. 엄마가 못 오면 삼촌이 대신할게. 그리고 3살의 민수, 장애가 있는 아이로 말도 제대로 못했다. 민주는 매일 그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장난감을 주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터를 채울 때마다 그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다. 하지만 도전은 시작이었다. 센터 직원 중 일부는 그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자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야.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준호와의 관계는 특히 힘들었다. 준호는 반항적이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느 밤, 준호가 울며 민준의 방으로 달려왔다. 삼촌, 나 버려지지 않을까 봐 무서워. 민주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절대 안 버려. 삼촌이 약속할게. 그날,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녹아내렸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센터의 정규 직원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과의 유대가 깊어지는 걸 느꼈다. 수연은 이제 그의 손을 잡고 산책을 요구했다. 삼촌, 강아지 키울래? 민수는 민준의 목소리에 웃으며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지훈과의 추억이 스치면 외로움이 되살아났다. 나는 정말 이걸로 충분할까? 그는 한강 다리 위에서 중얼거렸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멀리 보이는 도시 불빛이 그의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다. 센터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자원봉사자들의 배경 조사가 강화되었고 민준의 과거가 드러났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기록, LGBT 커뮤니티 활동. 센터 이사는 그를 불렀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일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당신의 성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이들을 해친 적 없어요. 이사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주는 센터를 나서며 눈물을 삼켰다. 또다시 거부당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 앉았다. 왜 항상 나일까?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다음 날, 그는 센터 앞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자 민주는 말했다. 준호야. 삼촌이 오늘부터 못 올지도 몰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에. 삼촌도 나 버리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아이를 안고 약속했다. 아니, 삼촌이 너희를 지킬게. 어떻게든. 그는 싸움을 시작했다. LGBT 권익단체에 도움을 청했고, 변호사를 만났다. 단독 남성. 그것도 개인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준비하고 청원을 올렸다. 세상이 그를 시험하는 듯했다.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아이들의 보호자? 게이 남성의 도전.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라인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요. 준호, 수연, 민수의 부모권이 센터에 맡겨진 상태였다. 민주는 아이들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센터에 제한이 생겼다. 아이들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그 결정에 민주는 분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삼촌은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내 가족이야. 수연의 답장. 삼촌, 빨리 와. 민수가 삼촌 기다려. 그 편지가 그의 힘을 되찾아 주었다. 법정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첫 심리에서 판사는 물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사회에게. 그래서 아이들의 아픔을 알아요. 저는 그 아픔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커뮤니티 친구들이 말했다. 민주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측은 아이들의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리는 연기되었고 민주는 지쳤다. 그 사이 지훈이 연락을 해왔다. 민준아, 내 이야기 봤어. 미안해. 내가 약했어.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너를 사랑했어. 아직도. 민주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삶은 아이들로 가득해. 그 만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민주는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 심리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했다. 준호가 법정에 불려 나왔다. 민준 삼촌이 제 가족이에요. 삼촌 없으면 저. 아이의 눈물이 법정을 적셨다. 판사는 감동받은 듯 보였다. 수연과 민수도 간접적으로 증언되었다. 센터 직원의 편지. 민준 씨 덕에 아이들이 변했어요. 마침내 판결. 입양 허가. 민주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었다. 준호는 책장, 수연은 인형, 민수는 부드러운 장난감. 이사날. 아이들은 흥분으로 가득했다. 우리 집. 준호의 외침에 민주는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준호의 학교 적응, 수연의 밤공포증, 민수의 치료비. 민주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번역가가 되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가족 생활은 달콤 쌉싸름했다. 아침에 준호가 아빠, 밥 하며 깨우는 소리. 수연의 그림 선물. 민수의 첫마디, 아빠.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의 수군, 저 집. 이상한 가족이, 학교에서 준호가 따돌림을 당했다. 내 아빠 개일에 준호는 집에 와 울었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말했다. 준호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는 가족이야. 사랑이 진짜야. 민주는 학교 상담교사와 대화했다.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그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게이 아빠의 일상, 그 이야기가 퍼지며 지지자들이 늘었다. 한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 덕에 우리 아이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준의 삶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다. 아이들의 성장이 그의 변화를 가져왔다. 준호는 이제 11살. 축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소년. 아빠. 나처럼 강해진 거 봐. 수연은 7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민수는 5살. 재활치료로 걸음마를 시작했다. 민주는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했다. 민준아, 미안해. 손주들 보고 싶어. 민준은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다. 어머니의 집에서 그녀는 준호를 안고 울었다. 할미예요. 민주는 말했다. 엄마, 용서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옳았어. 시간이 흘러 민주는 40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10대와 어린이로 성장했다. 준호는 중학생. 반항기지만 민준을 존경했다. 아빠. 나도 언젠가 누군가 지킬게. 수연은 예술의 재능을 보였고, 민수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를 사귀었다. 가족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행복을 쌓아갔다. 민주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의 이야기 출간 후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게이라는 이유로 잃었지만 사랑으로 찾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왔다. 준호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 게이 아빠 새끼, 괴롭힘꾼들의 말에 준호는 상처받았다. 민주는 학교에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미디어에 나섰다. LGBT 가족의 권리, 그의 목소리가 사회를 흔들었다. 시위가 일어났고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민주는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결혼한 지훈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그들은 친구로 남았다. 민준의 삶은 이제 완전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를 열어 버림받은 아이들과 부모를 돕는 곳. 매주 모임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거부당하지 않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아이들의 졸업식 날, 민주는 무대에 섰다. 너희가 내 기적이야. 준호의 연설. 아빠 덕에 나는 강해졌어. 눈물이 흘렀다. 가족은 포옹했다. 세상이 변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다. 그는 이제 영웅이었다. 게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여정은 사랑의 승리로 끝났다. 민준의 일상은 이제 평화로웠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함께 아침밥을 먹는 시간. 아빠, 오늘 수업 늦어. 준호의 투정에 민준은 웃었다. 알았어. 데려다 줄게.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리며 그는 교사에게 인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눈초리가 없었다. 그의 노력으로 학교는 다양성 교육을 도입했다. 수연의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우리 집이야. 아빠가 제일 좋아.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주는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내가 자랑스러워. 수연아, 민수는 이제 말문이 트여. 아빠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민준의 모든 피로를 녹였다. 하지만 내면의 싸움은 여전했다. 밤에 혼자 앉아 그는 과거를 회상했다. 가족에게 쫓겨난 그 비오는 밤.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은 건 운명이었나? 그는 일기에 썼다. 이제 그는 상담사로도 활동했다. 젊은 LGBT 청년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의 세미나는 만석이었다. 새로운 아이가 센터에 왔다. 7살 소년, 태민. 어머니가 해외로 떠나버린 아이. 민주는 그를 보자마자 끌렸다. 태민아, 여기서 지내자. 하지만 입양은 쉽지 않았다. 태민의 과거 트라우마가 심했다. 밤마다 울음소리. 민주는 인내했다. 천천히. 내가 곁에 있어. 준호가 동생처럼 돌봐주었다. 형이 도와줄게. 가족 모임에서 민주는 말했다. 우리 이제 5명이야. 아이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한 뉴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이 나왔다. 민주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 민준아, 할미가 미안해. 그녀는 손주들과 요리를 했다. 과거의 원망은 용서로 물들었다.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어머니의 편지, 아버지도 변할 거야. 준호의 10대 반항이 시작되었다. 아빠, 왜 나한테만 엄격해? 학교에서 여자아이와 사귀는 이야기.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책임져. 준호는 이해했다. 아빠처럼 될게. 수연의 첫 연애. 12살. 소꿉친구. 아빠, 어떻게 고백해? 민주는 조언했다. 솔직하게.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녀의 행복이 그의 기쁨이었다. 민수의 치료가 끝났다. 아빠, 이제 뛸 수 있어. 공원에서 달리는 아이를 보며 민주는 울었다. 내가 최고야. 민준의 책 2번째 판이 나왔다. 서문에 아이들이 내 구원자 팬레터가 쏟아졌다. 한 젊은이가 썼다. 당신 이야기로 커밍아웃 했어요. 감사해요.
태민의 입양이 승인되었다. 법정에서 아이의 말, 민준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민준은 가족이 되었다. 이제 6명. 하지만 위기가 왔다. 센터 예산 삭감. 민준은 기금을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 강연.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목표 달성. 센터가 살았다. 지훈의 방문. 민준아, 내 가족 봤어. 부러워. 민준, 너도 행복하길.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민준은 말했다. 여기서 시작됐어. 우리 이야기.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았다. 영원히 함께. 집으로 돌아와. 민준은 창가에 앉았다. 세상이 변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였다. 사랑으로 채워진 삶. 준호이 졸업. 아빠. 대학 갈게. 사회 바꿀게. 수연의 전시 성공. 민수와 태민의 웃음. 민준의 마지막 일기. 게이로 태어나 감사해.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혹독하지만 그의 가족은 빛이었다. 버림받은 남자는 이제 영웅의 아버지가 되었다.